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에너지썰 염현석 기자입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 항상 하던 대로 인터배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인터배터리 사람 첫날인데요, 정말 많습니다. 이번 인터배터리는 전기자동차 전시회랑 이렇게 2차 전지 전시회랑 같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기 전반적인 2차 전지 산업 설명,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이런 좀 특징 같은 거 잠깐 훑어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배터리 한번 둘러보면서 전반적인 내용 설명드릴 텐데요. 큰 기업 그리고 이슈가 됐던 기업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굉장히 발전된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인데, 잠깐만 예전 이야기를 해드리면 수소를 집중을 했다가 이게 MB 정권 시절에, MB 정부 시절에 2차 전지로 트렌드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수소 쪽으로 또 갔다가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2차 전지가 엄청 이제 붐업이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기후위기 변화 대응이라는 이제 대전제.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사업이 많이 흥행을 했었죠. 요즘은 최근 기대감이 꺾이면서 조금 업황도 안 좋긴 하지만 다시 또 요즘 주가 흐름이나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있는 것도 있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등 여러 가지 다른 산업군에 대한 발전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업종일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는 가장 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SK가 유일하게 인수합병을 하지 않고 산업을 일으킨 유일한 산업이 2차 전지입니다. 정유 같은 경우는 유공을 인수를 했고, 텔레콤 같은 경우는 한국통신을 그대로 받아온 건데, 2차 전지는 그대로 이제 자기네 자력으로 한 건데, 아마 2012년 여름에 처음에 서산 공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했었던 게 저기 보이는 이런 파우치형, 이 파우치형을 그때 서산 공장에서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 기억이 맞으면 SK의 최대 공격이 바로 벤츠였어요. SK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전기차보다는 과거에는 유럽 쪽에 ESS에 많이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다 이제 잘 안 됐고, 그때 당시 한 1메가 정도의 이런 ESS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ESS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이래서 SK가 잘하는 저기 NCM은 좀 사용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 또 SK가 열심히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바로 또 LFP, 그리고 저기 하이니켈 ESS 화재, 안전기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용량, 대량 생산 이런 것도 중요한데,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됐건 업력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2차 전지 기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부스에 왔습니다. 여기 딱 역시 최대답게 바로 이런 거 하나 있네요. 여기 보시면 사실 차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가 밑에 있잖아요. 밑이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행 안전성 이런 거가 되게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활용적인 측면을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전시회를 보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2차 전지가 얼마나 우리 기술이 뛰어나다에 집중을 했다 보면, 이제는 이런 거에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저 용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UPS 배터리라고, 이게 초창기 2차 전지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됐었어요. 원래 우리가 건물에 전기가 팍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깐 있다가 디젤 발전기가 돕니다, 보통. 근데 요즘에는 저렇게 UPS 장치, 그러니까 이게 긴급 복구 장치를 2차 전지로 해놓으면요, 바로 확 복구가 바로 돼요. 이게 훨씬 텀이 짧아서요, 요즘과 같이 컴퓨터 작업이 많고 이런 복잡한 여러 IT 제품들 보호하는데 훨씬 더 유용적이에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비쌉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게 이게 ESS예요. 보통 보면 우리 컨테이너 하나 보시죠. 1톤짜리. 그게 보통 1메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가 호주에 100메가
규모의 ESS를 했다. 그러면 컨테이너 100개를 놓는 겁니다. 이게 직렬 연결을 잘 안 하고요. 보통 이걸 100개를 딱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쌓아놓든지 옆으로 쫙 해놓든지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기 화면에 보이네요. 그리드 스케일 배터리라고 해서 이게 지금 호주에서는 많이 있어요. 이제 도시 인근에 있는 사막들에 저렇게 ESS, 저 옆에 있는 ESS 장치를 쫙 깔아놓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아마 땅이 좀 부족해서 층별로 했어야 되는데 호주는 쫙 깔아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기 뒤에 보이는 게 태양광 발전소인데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다 앞에 ESS에다가 저장을 하고 옮기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뽑아내는 거죠, 전기를. 에너지가 가장 단점이 에너지는 운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석유를 많이 쓰거든요. 운반하기가 편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손실률이든 뭐 이런 거 개선돼야 될 점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운반을 할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이런 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 황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미래의 2차 전지 산업의 트렌드는 무조건 두 개입니다. 안전하고 고밀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SDI에 왔습니다. 역시 SDI 하면 뭐 전고체를 가장 밀고 있죠. 우리 제드래곤 형님부터 해가지고 다 아주 열심히 밀고 있는 이런 올 솔리드 배터리,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가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저 정도 크기의 일반 뭐 파우치형이 됐든 원통형이 됐든 그런 배터리 대비 전고체의 에너지 밀도는 훨씬 높습니다. 우리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사업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소재 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리튬 광산. 이제 리튬 광산도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염호 타입이 있고 광산 타입이 있고요. 아마 포스코 그룹이 하는 이런 2차 전지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가능성 있는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인터배터리를 한번 와봤는데요. 올해도 역시 이렇게 큰 대기업 중심 그리고 이제 조금 유명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인터배터리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여러 전시회 중에 가장 돈이 되는 전시회 같아요. 여러 이제 외국 분들도 많이 오고 실제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계약건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